안녕하세요, 심지입니다. 이번에 공개할 집은 11평 투룸인데 부부와 아이가 함께 지내게 될 공간이었습니다. 이전 세입자가 나간 직후 비포 촬영을 진행했는데 그 이후에 화장실 공사와 몰딩 페인팅, 벽지 장판 공사를 진행하셨어요. 주방 타일과 상하부장 페인트로 주방의 분위기를 바꾸길 원하셨고, 패밀리형 침대를 안전하게 저상용으로 두길 원하셨고, 다른 한 방에서 수납을 확보해드리는 게 필요했습니다. 홈카페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도, 식탁 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도 미션이었고요. 아이의 사진을 찍어줄 수 있는 포토존이 있길 원하셨습니다. 아이와 함께 지내기 좀 좁다고 느낄 수 있는 11평 투룸이지만 가진 짐을 수용하고 생활하는 데 무리가 없도록 계획해드린 이번 집도 룸투어를 통한 랜선 집들이 시작할게요. 팬톤 우드 앤 메탈 페인트로 현관문의 컬러를 바꿔드렸는데요. 채도가 낮아서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드는 컬러입니다. 파스텔 톤의 옐로우를 좋아한다고 하셨지만 현관은 조금 밝은 컬러일 때 유지 관리에서 어려운 면도 있고 조금 더 진한 컬러로 또렷하게 영역을 구분할 수 있게 했습니다. 사실 중문 설치를 고민하고 계셨어요. 현관이 너무 좁아서 중문이 설치되면 답답한 느낌이 들 것 같고 문을 열기 위해서 공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문 설치 대신 가리개 커튼을 활용하실 수 있게 했고 암막으로 뒀어요. 그 이유가 방안이나 방풍 효과도 조금 더하기 위함이었고 화이트 컬러를 베이스로 하고 있어서 조금 밝은 패브릭이라 답답함을 최소한으로 했고 이렇게 노란색 컬러를 포인트로 체크 무늬가 들어갔습니다. 전세가 아니라 매매이기 때문에 천정에 레일을 설치해서 달았는데 공간 분리뿐만 아니라 포인트 역할까지 톡톡히 합니다. 현관을 들어서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거실을 보기 전에 좌측에 있는 작은 방 먼저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는 아이도 함께 잘 수 있는 패밀리 침대로 아이의 안전을 위해서 저상형 침대를 원하셨어요. 하부에 쿠션으로 가드를 만들어 두신 건 직접 구매해 두신 제품입니다. 워낙 작은 방이어서 둘 수 있는 최대한의 사이즈는 라지킹 사이즈가 됐고 여기 헤드도 쿠션형이고 저기 측면에 안전가드는 추가를 해서 구입을 하셨습니다. 여기 있는 작은 창을 창과 비슷한 크기의 암막 커튼으로 하면 오히려 공간이 좁아 보여서 벽과 벽 끝까지 암막 커튼으로 확장된 느낌을 줄 수 있게 했습니다. 침대가 끝나는 지점에서 여기 벽까지 통행폭이 넉넉하지 않아서 이 벽에 수납장을 둘 수는 없는 상태였어요. 수납장을 둔다면 둘 수 있는 자리가 이쪽 벽면이었는데 개인 짐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벽난로형 장식장을 포토존으로 활용하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LED 장식장을 뒀습니다. 여기 그림도 똑같이 화이트 컬러 프레임에 선호하시는 파스텔 톤의 그림으로 골라서 포인트를 줬습니다. 곰돌이형의 우드 선반과 옐로우를 포인트로 하는 단 스탠드를 올려드렸는데 하부에 겔 테이프를 부착해서 고정을 해두시면 떨어질 염려 없이 좀 안전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든 끌고 다니면서 기저귀, 물티슈, 손수건, 턱받이 이런 기본적으로 아이를 케어하기 위해 필요한 용품들을 정리하는 이 트롤리가 필수인 것 같아요.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게 없다고 하셔서 바퀴까지 화이트인 제품을 찾아서 깔끔하게 둘 수 있게 골라드렸고 아이가 노는 시간, 거실에서 보낼 때는 거실로 끌고 가서 쓰시면 되고 평소 얘를 둘 수 있는 자리를 마련을 한다면 침실 이 자리에 두는 게 깔끔한 공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침실에 수납이 지금 전혀 안 되는 상황이라서 나머지 방 하나에서 최대한 많은 수납을 활용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거실에 아기 놀이 매트가 깔려져 있고
공간감이 있는데 공간감을 먼저 보여드리고자 조금 치워두고 설명을 먼저 드리고 평소 지내던 모습대로 세팅한 모습도 보여드릴게요. 가져오기로 한 TV 크기 때문에 거실 양쪽 벽 중에 조금 더 긴 쪽에 에어컨과 TV를 뒀는데 에어컨을 두고 남은 자리를 둘 수 있는 최대 사이즈의 수납장을 뒀습니다. 거실은 부부가 TV를 보는 장소이기도 하면서 아이가 노는 메인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도 슬라이딩 도어를 둬서 앞쪽 공간까지 더 놀이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밑에 아이의 장난감이 굴러 들어가지 않을 거라서 편해요. 문을 연 상태에서 문을 잡아당겨서 이렇게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슬라이딩 도어를 선택했습니다. 보드로 장식적인 역할도 하고 화이트의 옐로우 컬러 바늘이 포인트가 되는 시계를 걸었습니다. 몰딩은 화이트 컬러로 페인트 칠을 하는 작업을 진행하셨는데 여기 아트월까지 화이트로 제가 칠해드렸고 부피가 큰 것들이 있어도 조금 깔끔해 보일 수 있도록 화이트로 깔끔하게 맞춰드렸어요. 그리고 거실 창밖이 반대편 건물이랑 가까워서 비침이 적은 시폰으로 은은하게 채광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인터폰이 있는 자리도 깔끔하게 가릴 수 있었으면 하셔서 나탄 우드의 케이스를 씌웠어요. 자주 쓸 일은 없다고 하시니까 원하시는 대로 좀 더 깔끔하게 둘 수 있게 했습니다. 공간이 협소해서 큰 소파를 둘 수 없었고 또 그렇게 큰 소파의 용도를 원하시는 편은 아니셔서 벤치형 소파를 뒀어요. 특히 하부에 수납이 가능하도록 해서 아이의 놀이용품들을 충분히 정리해 넣으실 수 있게 했고 일반적인 벤치 소파들은 이 깊이가 600 정도거든요. 근데 얘는 770이나 되는 제품을 골라서 여기가 넉넉하게 넓고 여기도 1800 길이가 넉넉해서 성인이 한 명 누울 수 있는 자리까지는 돼요. 그래서 아이를 돌봐주시는 분이 오셔도 여기서 휴식을 취하실 수 있고 또 손님이 왔을 때도 싱글 침대 정도의 느낌은 들 수 있는 자리입니다. 얘는 사실 원래 회색깔 컬러였는데 좋아하시는 컬러로 톤을 맞춰드리기 위해 쿠션 커버를 구매를 해서 씌워드렸어요. 여기랑 여기까지 전부 파스텔 톤의 옅은 옐로우로 바뀌었습니다. 여기에 매일 매트를 치울 수 없기 때문에 주방에서 식사를 하실 수 있게 자리를 마련해 드렸고 주방이 좁아서 손님이 왔을 땐 여기다가 매트를 치워두고 확장형 테이블을 사용하실 수 있게 계획해 드렸습니다. 벤치 소파 덕분에 손님이 와도 평소 두 분이 식사할 때 쓰는 의자만 가져와서 식탁 의자로도 앉을 수 있어요. 이 확장형 식탁은 양쪽으로 펼치면 4인은 거뜬하고 최대 6인까지도 앉을 수 있어요. 한쪽이 바퀴가 있어서 손잡이로 한쪽을 들고 끌면 쉽게 이동이 가능하고 양쪽 바퀴가 아니라서 세워두면 또 쉽게 밀리지 않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니까 그때는 이렇게 아이의 공간을 줄이고 부부의 공간을 확보를 하고 또 평소에는 아이를 위해서 매트를 깔아두고 아이가 노는 놀이기구들을 가져다 두면 이렇게 육아의 현장이 됩니다. 여기도 주방은 페인팅 작업을 해드렸는데 주방 타일은 화이트 타일 페인트로 칠해드렸고 상하부장 모두 팬톤 페인트의 우드 앤 메탈 제품으로 칠해드렸습니다. 따뜻한 느낌이 드는 화이트 컬러인 스노우 화이트, 하부는 아몬드 오일이라는 파스텔 톤의 옐로우를 칠해드렸어요. 전자제품은 제가 제한 드리지 않지만 제품을 골라서 저한테 색상만 골라달라고 하시면 전체적인 느낌과 잘 어울릴 수 있는 색 조합으로 제안은 드리고 있어요. 크림 컬러와 우드가 믹스된 각종 주방 거리를 골라드렸고 화이트 라인이 반듯한 주방 식기 건조대와 행주 거리라든지 이렇게 수세미 거치대 등 전체적으로 화이트 느낌이 날 수 있게 꾸며드렸어요. 싱크대 상부장 하부에는 조명을 추가 설치해드렸고 터치로 작동됩니다. 아이가 노는 공간에서 주방이 워낙 가깝다 보니까 여기 가스레인지 사용이 좀 걱정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화이트 컬러로 덮어줘 버렸어요. 그리고 인덕션을 사용하시기로 했습니다. 둘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인 이쪽에 큐커를 뒀고 조금 더 안전하게 분리를 하기 위해서 가드를 설치를 했습니다. 냉장고가 들어가고 이렇게 밥솥을 들 수 있는 레일형 틈새 수납장을 넣어드렸는데 상판을 제작을 해서 벽에 걸어둔 타공판과 부착을 하고
기역자를 연결하고 하부 도어 문을 여는데 무리가 없는 위치에 이렇게 꺽쇠를 활용해서 고정을 시켜드렸어요. 거실에서 확장용 테이블로 썼던 그 테이블이 원래 주방에서 식사하실 때는 자리가 여기입니다. 주방도 넓지 않아서 냉장고 문을 열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펼쳐두는 식탁을 둘 수 없는 상황이라 접이식 테이블을 두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식사하실 때는 하부를 한쪽만 펼쳐서 두 분이서 식사를 하실 수 있어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등받이가 조금 올라온 제품을 골라드렸어요. 이게 아예 없는 것보다 이만큼이라도 있으면 확실히 앉았을 때 더 편합니다. 자리를 차지하지 않게 이렇게 적층으로 쌓아서 여기 틈새에 넣어 두실 수 있습니다. 음식 메뉴가 많아서 이 정도 상판으로 부족할 것 같으면 빼내서 좀 더 넓게 식사하시는 공간을 확보하실 수 있어요. 접어두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동선에 방해되지 않고 공간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상판 없이 확장용 테이블만 있었으면 상판 위에 물건을 쌓게 됐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식사를 할 때 공간이 부족하기도 하고 손님이 와서 가지고 갈 때 이 위에 있는 물건을 치워야 할 게 너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사용하기 더 편하게 하려고 얘랑 별도로 분리가 되게 해서 얘는 항상 이대로만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커피 머신 등 이렇게 올려두시는 자리는 따로 마련해 드린 거예요. 그 외에도 휴지가 가까이 있으면 좋고 물티슈가 가까이 있으면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타공판에 선반과 고리를 활용해서 컵을 걸어 두실 수도 있고 필요한 것들을 선반에 올려 두시고 수납함 거리도 있어서 지로 용지라든지 이런 우편물들 넣어 두시거나 티스푼 같은 걸 넣어 둘 수 있는 공간으로 더 많은 것들을 수납을 하면서 홈카페 분위기를 낼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렸습니다. 중문의 역할을 하는 가리개 커튼과 주방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잘 어우러져요.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이 커튼과 소파의 파스텔 옐로우까지 침실의 그림과 스탠드까지 포인트 컬러가 전체적으로 통일됐습니다. 여기 시계도 노란색 바늘을 활용한 거고 여기도 노란색 컬러의 수납형을 추가로 달아드려 봤어요. 공사를 진행한 화장실인데 수전 선택만 도움을 요청하셔서 선택해드렸고 주방 발매트는 노란색 포인트가 들어간 PVC 소재로 골라드렸고 화장실 앞 발매트는 규조토 상품을 원하셔서 노란색이 포인트로 들어간 반원형으로 골라드렸습니다. 여기 틈새 공간이 있어요. 슬림한 3단 분리수거함을 넣어드렸습니다. 하부는 페달형이라 사용하기 편합니다. 분리수거함 위쪽으로 깔끔한 달력을 하나 걸어드렸어요. 조금 더 큰 여기 방은 작업실이자 드레스룸입니다. 데스크탑을 구매하실 예정이라고 하셔서 지금 책상 자리를 마련해 드렸는데요. 문 밖에서 이 방을 들여다봤을 때 선들이나 물건들이 산만해 보일 것 같아서 측면이 가려지는 책상을 뒀습니다. 책상 서랍과 상판이 세트 상품으로 이렇게 폭 조절은 어느 정도 가능해요. 그래서 이 책상과 서랍장의 끝을 맞춰서 폭을 조절해 뒀습니다. 이 방 자체가 워낙 큰 방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역을 나눠서 둬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통행이 가능해야 되고 책상 자리 이 뒤쪽도 의자를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는 정도의 폭이 있어야 사용하기 편한 것도 있지만 여기 지금 문이 세탁실이에요. 세탁실 문을 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은 확보해 드렸고 문을 열면 워시타워가 이렇게 가득 차 있었거든요. 아기 옷 분리 빨래를 위해 빨래 바구니 2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여기 문을 닫으려면 남은 폭이 너무 좁아서 이 제품으로 2개를 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빨래 바구니 2개가 들어가고 나니까 세탁 세제를 둘 만한 자리도 없어서 그나마 문을 열고 사용할 때 위치도 가깝고 눈에 띄지 않는 책상 하부에 뒀습니다. 바퀴가 달린 제품이라서 세제를 사용하실 때 편하게 끌어다가 쓰실 수 있습니다. 수첩이나 책 이런 것들 조금 두실 것들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부에 이렇게 한 칸이라도 책장을 확보해 드렸고요. 의자를 두시더라도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공간을 확보하고 책상의 폭은 1200에 600이 둘 수 있는 최대 사이즈라고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1200짜리 수납장과 가로도 폭을 맞춰드렸고 모니터 받침대를 올려서 컴퓨터를 할 때 쓰시는 용품들을 넣으실 수 있고 데스크탑이 되더라도 키보드를 밀어 넣어 두시면 공간을 좀 더 넓게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책상보다 높은 수납장을 둬서 이렇게 배치를 했는데요. 여기 한 칸은 문을 열 수가 없어요. 조금은 불편하더라도 이렇게 문을 열면 안쪽까지 손은 닿이기 때문에 수납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고 여기 안에는 옷봉을 하나 설치를 해드려서 아기 옷들을 걸 수 있는 옷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했거든요. 안쪽은 계절이 지난 아이의 옷들을 보관하는 용도로 두시고 열면 바로 보이는 곳을 지금 입는 아이의 옷들을 걸어 두시면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아요. 하부와 이 측면까지 수납을 최대한 확보해 드렸고 이렇게 부착형 고리를 부착해서 벨트나 스카프 같은 것도 걸어 두실 수 있게 했습니다. 아이 옷들이나 손수건 이런 것들이 좀 부피가 작다 보니까 이런 수납보다는 서랍이 편할 것 같아서 서랍장도 추가를 해드린 거고 책상보다 여기 수납장이 높아서 모니터가 생기고 해도 그 뒤에 선들이 하나도 보이지 않고 깔끔하게 보일 수 있게 됐고 창을 가려서 공간을 답답하게 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창턱까지는 수납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창문은 커튼이 아닌 블라인드를 설치했습니다. 가로폭이 1200 되는 시스템 행거 2개를 두고 화이트 암막으로 가려주면 깔끔해요. 남은 폭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가로 600 되는 수납장을 하나 더 넣어드렸어요. 두꺼운 옷들, 바지 이런 걸 개어서 넣기도 충분한 크기고 가방을 정리하시거나 짐들을 보관하시는데도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이렇게 커튼을 치면 깔끔해집니다. 여기는 매매집이라서 천정에 커튼 레일을 활용해서 편하게 커튼을 치고 닫을 수 있게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스타일러에 비춰지는 면을 거울로 활용하시기로 했고 사이에 여백을 일부러 만들어 드렸어요. 옷을 꺼내기 더 편하도록 하기 위함도 있고 여기 틈새 공간에 청소기를 배치해 둘 수 있게 했습니다. 여기는 서랍뿐만 아니라 여기 거울 뒤 수납, 그 다음에 여기 선반까지 수납형 화장대를 뒀습니다. 이걸 가리지 않는 정도에서 최대한 둘 수 있는 크기를 둔 거고 그 옆에는 대신 이렇게 서랍장을 더 추가를 해서 수납을 확보해 드렸어요. 중앙 한 칸 정도는 화장품을 쟁여두는 칸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 아래로 2칸, 그 다음에 그 위로 2칸은 신부님과 신랑님의 각각 양말과 이너웨어들을 나눠서 담아두시면 분리가 되는 기준도 되게 깔끔할 것 같아요. 드라이기와 거치대는 바닥에 두고 계셨어요. 그래서 조금 더 쓰기 편할 수 있도록 위쪽에 거치하실 수 있게 자리를 잡아드렸고 고리를 부착해 두시면 모자를 정리하실 수 있습니다. 세탁실까지 가는 통행로가 되는 여기는 그 어떠한 가구도 둘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 벽면을 활용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만들어 드렸습니다. 카페트형이어서 지금 부드럽고 서로 찍찍이로 부착을 해둔 상황이에요. 위치를 옮기시거나 한 번씩 떼어내서 충분히 털어내실 수 있어요. 월행잉 레더 스트랩 세트를 구매해서 시즌별로 원하는 장식을 걸어서 찍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좁은 집이라도 아이의 예쁜 모습을 담을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드리면서 또 두 분이 원하는 그 로망, 감성도 채워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고 수납 확보를 하더라도 좁은 집이 최대한 답답해 보이지 않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가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또 다음 집으로 인사드릴게요. 안녕!